저희 이마관 채널에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출연하신 것은 처음이에요. 이에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 비뇨기과가 탈모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남성형 탈모 때문에 약을 복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탈모약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복용을 했을 때 뭔가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좀 잘못된 상식을 갖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번 기회에 저희 비뇨기과적인 지식을 좀 충분히 전달을 해서 탈모약을 조금은 더 정확하게 또 마음 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채널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탈모약 복용이 성기능 부작용을 유발하나요? 탈모약을 복용을 하는 것들이 당연히 이제 성기능 부작용에 대해서 제일 많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에요. 실제로 이제 탈모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들이 여러 가지 임상시험을 해서 나온 결과잖아요. 가장 많이 부작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표적인 게 성기능 장애입니다. 성기능 장애라고 하는 부분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발기부전이에요. 이 발기부전은 퍼센테이지가 제약회사마다 다르고 연구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다 공통적으로는 성기능 장애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확률은 다 다릅니다. 많게 보는 데는요, 실제로 15%까지 보기도 하고요. 작게 보는 데는 한 3% 내외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제 보통은 제약회사에서도 좀 적은 수치로 많이 사람들한테 어필을 많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3% 내외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환자분들을 만났을 때 보면 3%는 솔직히 조금은 아니고요. 제가 임상적으로 봤을 때 한 10에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보통은 약을 중단을 했을 때 보통은 다시 회복이 된다는 하고 하는 점이 중요하거든요. 진짜로 회복이 안 되시는 경우가 한 1,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임상적으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실제로 연구 결과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게 약을 먹음으로써 성기능 장애가 무조건 오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걱정하실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탈모약을 먹었을 때 상당 기간 동안에 발기부전 같은 성기능 장애가 오다가 더 지속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기능 장애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꼭 모든 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나타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수도 있고 약을 중단했을 때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탈모약 부작용으로 비뇨기과를 방문한 환자가 많겠네요. 네, 생각보다 많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도 내가 약을 먹으니까 왠지 발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뭔가 지속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걱정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발기력에 대한 부분들이 심리적인 요인도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 내원을 하셨을 때 항상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켜드리면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안심을 하시고 또 그렇게 되면 굳이 뭐 발기부전이라든지 기타 이제 성기능 관련된 약물을 복용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또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실제로 비뇨기과에 내원하셔서 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마 많이 안심을 하시고 복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가장 많은 부작용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많은 거는 성기능 장애, 그 중에서도 발기부전입니다. 이제 보통은 약을 복용을 하고 제 경험상 한 3개월 내외로 생기시는 분들은 그때 제일 많이 얘기를 하시고요. 그때 많이 걱정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외에 어떤 부작용들이 좀 있을까요? 성기능 장애라고 크게 뭉뚱그렸지만 특히 이제 발기력에 대한 부분들 그 외에도 이제 뭐 사정 기능에 대한 문제 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요. 또 그 유선 비대로 인해서 가슴이 좀 부풀어 오른다 이런 내용에 대한 문의도 간혹 있습니다. 그 답변하신 증상들 모두 치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 성기능 장애는 약을 중단을 하면 대부분 회복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또 사정장애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사정장애를 조금은 더 자세히 좀 들어가 보면요, 그 정액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 그 다음에 사정량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도 약을 중단을 했을 때 대부분 회복이 된다고 여러 연구 결과에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유선 비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보통 약을 끊었다고 유선 비대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한번 그렇게 탈모약으로 인해서 유선이 커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순히 약을 끊는다고 해서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많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로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더 자세한 부분들은 근처에 비뇨기과 선생님이라든지 한번 자세하게 상담을 해보시면 그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모약이 왜 성기능 부작용을 일으키나요? 탈모약의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탈모가 예방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성기능장애, 유선비대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양을 줄여도 탈모에 효과가 있다라고 되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은 최대한 줄이되 탈모에 대한 효과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용량이 1mm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상품명으로 만든 게 프로페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경우는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잘라서 먹게 되기가 어려운 용제로 보통 우리나라에서 시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조금은 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많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많이 걱정을 하시거나 실제로 약을 복용하셨을 때 그런 부작용을 경험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1mm짜리 프로페시아를 보통 더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약 복용은 유지하면서 성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단순히 발기부전에 대한 부분들에 국한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발기부전제를 같이 복용을 함으로써 그 기능적인 부분들이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발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약물을 복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쇄 효과, 조금은 더 발기력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또 실제적으로 내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받는 부분들, 그렇게 되다 보면요, 복용을 차차 줄여 나가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가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발기부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단순히 탈모약을 복용함으로써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젊고 또 원래가 발기력이 좋았다 하더라도 갑자기 약을 복용함으로써 갑자기 발기부전이 왔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약 처방해서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비뇨기과 진료를 좀 받으셔서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르는 치료제도 성기능이나 이런 부작용이 오나요? 바르는 치료제라고 하면요, 보통은 이제 미녹시딜이라는 성분의 탈모약일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미녹시딜은요, 남성 탈모랑 그 작용하는 기전이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이건 남성 탈모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우리가 모발이 얇아지고 전체적으로 두피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인한 탈모 쪽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뇨기과 부작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탈모약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비뇨기과 의사의 입장에서 제 임상 경험 그리고 실제로 연구한 데이터를 결과로 봤을 때는 부작용이 이 정도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또 약을 끊었을 때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일반적인 탈모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나는 머리가 빠지는 게 나는 더 싫다. 머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이렇게 필사적인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특히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요, 한번 진행이 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탈모약을 복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